세종대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한글 창제 아니면 놀라운 과학 발전 같은 걸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요, 세종대왕의 진짜 찐 위대함은 어쩌면 다른 데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그러니까 유교적인 덕이랑 아주 냉철한 실용. 이 두 개를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버린 그 리더십이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도덕적인 이상이랑 현실적인 정책,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위대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거 사실 정답이 없는 모든 리더들의 영원한 숙제 같은 거잖아요. 도덕이냐 능력이냐 이 사이에서 균형 잡는 거 정말 어렵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를 바로 세종대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상적인 군주에게 주어진 두 가지 길이 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이 두 길을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그런 대단한 업적들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리더십이 지금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대 동양에서는요, 이상적인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크게 두 갈래였다고 해요. 하나는 도덕으로 다스리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과로 모든 걸 증명하는 길이었죠. 그러니까 한쪽은 이런 거예요. 왕이라면 유교적인 가치에 따라 스스로가 도덕적인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아니, 그런 이념보다 중요한 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발전이나 국방력 같은 실질적인 성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진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유교적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착한 왕이 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교 통치 철학의 핵심, 그게 바로 덕치주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법이나 힘으로 막 백성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왕 스스로가 아주 높은 도덕성을 갖춰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백성들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인격 그 자체가 나라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유교적인 왕은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었어요. 바로 인, 의, 예, 지.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따라온다고 믿었거든요. 말 그대로 왕은 백성들의 거울이다,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두 번째 길로 가볼까요? 이쪽은요, 그런 추상적인 이념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가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용주의적인 군주는 딱 하나만 물어봐요. 그래서 백성들 먹고 사는 게 좀 나아졌어? 이거죠. 경제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 들여오고 그래서 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도덕적인 명분 이런 것보다는 당장 실질적인 국익,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이다 이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세종대왕의 진짜 위대함이 폭발합니다. 세종은요,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고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 둘을 아주 그냥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세종의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백성을 사랑한다는 아주 따뜻한 도덕적 목표를 가슴에 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장 냉철하고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죠. 이게 진짜 대단한 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의 그 대단한 업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 덕치와 실용주의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이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파헤쳐보죠. 세종의 재위 기간에 한번 쫙 훑어보면요, 정말 혁신적인 정책들이 쉴 틈 없이 쏟아져 나와요. 세금 제도를 뜯어고친 공법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초의 강우량기인 추구기, 그리고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훈민정음 반포까지. 근데 이게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사례,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우리 보통 한글 하면 와, 과학적이고 위대한 발명품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출발점은, 그 시작은 백성들을 향한 아주 깊고 애틋한 마음, 바로 연민이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그 통합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에는 유교적 동기가 있어요. 글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에 당하는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다, 불쌍하다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우리 글자를 만들자는 목표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그 실용적 결과는 어땠나요? 문맹률이 뚝 떨어지고 나라 행정도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과학기술입니다. 세종시대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왕이나 학자들의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목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계 최초의 표준 강우량계, 치국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유교적 동기가 있죠. 왕이라면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로부터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 그러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바로 하늘의 뜻, 즉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했던 거죠. 그 필요성이 만들어낸 실용적 결과물이 바로 치국이라는 도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모은 강우량 데이터는 그냥 기록으로만 남은 게 아니에요.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고 농사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경제정책이에요. 바로 공법이라고 불리는 세금 개혁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은 농민들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세금 부담을 어떻게든 덜어줘야겠다는 세종의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세금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이 유교적 이상이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냐면 바로 토지의 비옥도랑 그의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즉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아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뭐 백성들 부담도 줄여주고 동시에 나라 살림도 안정시키는 정말 현명한 경제정책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15세기 왕이었던 세종의 리더십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의 통치 방식은 지금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도 여전히 아주 유효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치국이로 데이터를 모아서 정책에 썼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의 완전 원조격인 셈이에요. 또 신하들이랑 끝없이 토론했던 그 경연은 열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윤리적인 가치와 실질적인 성과.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따로 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의 통찰입니다. 리더의 최종 목표는 결국 국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다. 이 철학은 지금 들어도 정말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니면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결과를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해결사. 어쩌면 우리는 세종대왕처럼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동시에 가지고 저 높은 이상과 냉혹한 현실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통합형 리더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